요즘 그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제 정책 많이 내놓고 부동산 정책 굉장히 많이 내놓고 계시잖아요. 우리 KDI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좀 제 생각에 두 가지 정도인 것 네네.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식과 채권을 어느 정도? 혹시 다른 주식은 이제 사실 수익률이 사실 형편없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두 후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뭐 두 후배랑 하니까 반응이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좀 알아보는 사람. 경제 눈이 좀 띄었다고 할까요? 네. 파보세 같은 경우는 정말 경제 깊이, 네, 깊이가 있다는 데에서 저는 상당히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깊이해도 되나? 네. 저렇게 파다가 혹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저희가 뭐 한 달 안에 뭐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키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천천히 오고 있어서 마음을 비웠고 대신 이제 회비를 내는 팀원들을 모아서 뭐 우리 박재환 아나운서도 우리 파보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한판 승부의 그 앵커로서. 그 한판 승부에서 파보세를 좀 이렇게 피할 생각은 없나요? 이게 교수님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 특강 해가지고 네. 이제 한판 클래스라고 매주 금요일 2부는 이제 좀 그 교양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경제는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우리 교수님을 한번 모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진수 교수님은 또 오디오가 워낙 부드럽고 예. 그러면서도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그 A 학점 별로 안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B. 어떤 학생들을 예.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학생들? 뭐 저는 두 분 같은 아부자라는? 무엇보다 우리 이진수 교수는 청렴하기 때문에 요즘 역사적으로 그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제 정책 많이 내놓고 부동산 정책 굉장히 많이 내놓고 계시잖아요. 우리 KDI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좀 수준이 형편없구나 이런 걸 느끼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생각에 두 가지 정도인 것 네네. 같은데,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연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좋아지고 여기 들어가지 못한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둘이 사실은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좀 보조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인구 절벽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점점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기성세대가 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젊은 세대에는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 그 대신에 젊은 세대에게는 일자리와 주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사회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공약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네요. 지금까지 보니까. 정년 연장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더 일할 수 있으면서 그 대신에 그 생산성이 기여하는 거 정도로 이렇게 기성세대가 이제 받는, 정규직과 비정규직하면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비정규직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정규직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아직 캠프에서 영입제의는 없으셨습니까, 교수님? 아마 이제 뭐 이 방송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아직 이거 못 보신 것 같아요, 캠프에서. 경제 정책 굉장히 빈곤하거든요. 공허합니다. 주요 후보 여야 막론하고. 박지영 아나운서가 역시 그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는 진행자답게 오늘도 좋은 질문 던져줬는데 부동산 쪽에 뭐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박정환 아나운서가. 여기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뭔가요, 선생님? 네, 그래서 주식의 장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기사는 주식 투자는 민간 연금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기초이다.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투자 방법을 제시한 연구자를 만든다. 채권 투자는 투자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에 남아있을 것이다. 마틴 울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연금 제도는 안전을 추구하다가 망할 지경이다. 결국 젊은 세대만 죽어나는 상황이다. 젊은 세대만 착시당한다. 그래서 노년을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위험한 자산,
한마디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TBS가 이제 사실 그 서울시 산하에 있다가 그 재단으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 재단 TBS입니다. 정식 명칭이. 재단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공무원 연금을 저희가 이제 네,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퇴직연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확정 급여형이죠. 그리고 이제 DC형 그러면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마틴 울프가 그 연금을 연금의 주식 투자를 이게 권유하고 있잖아요.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10년 정도 남은 사람들은 DB를 할 건지 DC형을 할 건지 퇴직연금을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C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주식을 골라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펀드 뭐 ETF 이런 것들을 골라서 매번 이렇게 한마디로 굴리는 거죠. 네. 개똥 굴리듯이요. 갯돈입니다, 여러분. 네, 갯돈. 갯돈. 예. 과거 장기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01k 100만 장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은 그 DC형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 쪽으로 이게 DC형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네,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우리 이진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또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 MBC 같은 경우는 어떤 형을? 이제 그거 이제 그 사실은 근데 되게 좋은 지적을 한 게 이게 핸드릭 베센바이더가 그 논문에서 균형 가격과 최적 위험 회피라는 논문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나라는 61%가 채권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조 원이나 되는 돈이 1%도 안 되는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외에 주식시장은 실제로 수익률 면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나선홍 아나운서가 이제 지적을 해준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 DC형보다는 안전한 DB형으로 그 많은 회사원들이 그렇게 연금을 지금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거로. 예, 우리 경제에 대한 뭐 이제 우리 경제 역동성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이제 판단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틴 울프가 하면서 주식 투자를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지금 마틴 울프 이야기는 이제 연금에 대해 해당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개인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다르죠. 예, 영국에서 이제 연금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연금이 더 많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이유로 되는 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19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 주식 수익률은 6.6%였는데 채권 수익률은 연평균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동기간 중에. 그래서 만약에 1900년에 그 1달러를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2020년에 2291달러가 되는데 그렇죠. 반해서 똑같이 1900년에 채권에 1달러 투자했다 그러면 2020년에 12.5달러에 불과하니까 그 차이가 이제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이제 2200배 대 12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크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 보면 평균에 가깝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연금에서 채권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 이제 나눠줄 돈이 별로 없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되겠고요. 개인은 조금 이제 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떠들리는 게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인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서 연금은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러한 때도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에 일부 주식이 그렇게 수익률을 높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26년부터 2016년 중에서 미국 국채의 평균 수익률이 동기간 중에 1%인데요. 절반 이상의 기업의 주식은 1%도, 수익률이 1%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체 주식시장 가치가 약 35조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그거를 가져온 게 전체 주식의 4%에 해당하는 1,100개 정도 주식이 그걸 다 했다. 그러니까 일부 주식의 이제 그 수익률이 높지 다른 주식은 이제 사실 수익률이 사실 형편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뭐 디지털 경제가 이제 워낙 승자 독식을 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그렇게 더 소수 우량주, 빅테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의 통계도 사실은 그랬다.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게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의 이런 주식, 페이스북의 이런 주식들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더 이런 현상이 커졌지만 지금만의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랬다는 얘기고요. 다른 국가도 이제 대부분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 1990년부터 2018년 중에 있어서 전체 주식 1%에 해당하는 주식이 전체 주식시장 가치 증가액이 16조를 거의 다 대부분 하는. 그러니까 99%는 별 볼 일 없었고 1% 주식이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거는 결국에는 아주 극소수의 주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떤 주식이 향후에 올라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막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률로 올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 일부 주식을 선택했는데 그게 99%에 해당하거나 어떤 96%에 해당하는 그런 주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주식 투자로 선택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해서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은 사실은 쉽진 않다. 개인으로서는 주식에 이렇게 많이 다 투자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주식만이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주식 선택을 잘하는 어떤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전체 주식시장을 갖고 가는 ETF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방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우리 기사에 보면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기도 좀 어렵고 경우에 뭐 연금이나 기금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죠. 개인은 또 파산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쉽지만은 않고. 근데 재미있는 건 대공황이나 세계 1, 2차 대전 뭐 여러 그 금융위기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이 이제 폭락했지만 사실은 채권도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투자하는가? 뭐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틴 울프가 이제 연금 같은 그러한 큰 규모의 투자자들에게 이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채권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안정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금의 경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불을 해줘야 될 텐데 안정적인 그 자금의 수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는 또 채권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또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또 나이가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채권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겠고요. 주식이랑 수익률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걸 네. 종합하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반반씩 하면 제일 안전하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하나는 전문 투자가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소개해 펀드 주시고 매니저. 두 번째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 펀드 매니저.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식과 채권을 어느 정도 비율로 그거는 은행에 가서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할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6대4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6대4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트폴리오거든요. 6대4. 네, 그러니까 KDI 교수님의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대3을 좀 이렇게 하려 했다가 60%가 주식이고 채권에 40%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님처럼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또 그 노동 소득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향후에
그런데 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7대3이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그 주식과 채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노동소득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우리 저 로빈 위글워스 기사에 최근에는 슈퍼스타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걸 굉장히 수치적으로 통계를 냈더라고요.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퇴직연금 운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수익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익률이 계속 높을 수만은 없다. 그렇지. 언젠가는 또 마이너스가 될 때도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6대4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얘기고 나는 더 추천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주식이나 채권이 아무리 잘 돼도 거기에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난 주식 채권 그 포트폴리오 안에 사랑이 난 반드시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결론은 결론은 사랑이네요. 주식, 채권,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연금 얘기가 나와서 네. 좀 우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이제 국부 펀드 투자 전략도 다변화해야 된다, 많이 올려야 된다. 이제 대선 후보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 그럼 우리 그 국민연금의 국부 펀드 포트폴리오는 그럼 채권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세요? 주식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뭐 크게 아는 바는 없는데요. 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그 마틴 울프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어려운 그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중심으로 가져가도 문샷 인베스팅.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라는 것을 주요 대선 근데 이거는 후보들에게- 개인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연금. 예, 국민연금. 네, 예. 연금 같은 연금도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국민연금이 뭐 큰 실수도 저지른 적이 있지만 또 투자에 있어서는 또 합리적인 부분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동안. 근데 하여튼 오늘 뭐 정리를 한다면 연금의 경우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고 뭐 개인은 또 연금이나 기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뭐 펀드 매니저라고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의 승자 독식이라든지 또 뭐 슈퍼스타 기업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그런 좀 뭐 양적인 자료도 있어서 그것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그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시장 전체를 갖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한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지수 ETF 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분산 투자는 어찌됐건 전통적으로 증명된 가장 경제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파보세가 또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질문을 던지지 어떤 뭐 주장이나 단정을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전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